자, 오늘 2월 28일 화요일 시장 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3월 1일 수요일은 휴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좀 손 좀 떼고 쉬려고 하면 이렇게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위험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식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성과를 내야지 나중에 쉴 때도 제대로 쉴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벌어놔야지 나중에 또 유동성이 줄어들고 심심한 시장에서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시장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유동성이 없으면 코스닥 요즘에 거래대금이 막 10조 원씩 나오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얼마나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기 힘든지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또 위험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동성 있는 시장은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찾아온다면 또 지금 쌓이고 있는 무서운 속도로 신용잔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 쌓이고 있는 게 뭐 나중에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다 터진 다음에 그게 터졌을 때 또 저점에서 주식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아니면 지금이 신용잔고 고점이 아니고 뭐 18억, 19억, 20억이 아니라 19조, 20조, 21조 그 이상으로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고점을 어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잔고가 다시 바닥을 쳐야지 그때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회를 지나가지고 이미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 최근에 2조가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2조 원이라는 돈이 16조에서 한 달 만에, 이건 저에게는 거의 과학과 같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 3월 시장에 저런 신용잔고와 안 좋은 수치를 보고 욕심을 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자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수익금이 이거 제 수익금과 관련이 없는데 단순히 예시로 들자면 1월 수익금을 10개 냈다고 하면은 제 수익금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2월 시장은 1월 탄력을 받아가지고 1월이 첫 상승이었다면 두 번째 상승까지는 강하니까 2월의 목표도 10개 이상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 무조건 손해만 보지 말자, 지키기만 하자였는데, 올해 1월 끝나고 나서 2월이 목표가 돈을 더 벌어보자였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5개가 나왔습니다. 1월보다 반토막. 중순까지는 이 5개까지 순식간에 풀렸는데, 중순 지나고 나서 수익 났다가 뺏겼다가 수익 났다 뺏겼다 수익 났다 뺏겼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급등주들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금을 좀 가파르게 안전하게 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3월 시장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표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2월보다는 좀 낮게 2개에서 3개 정도, 이걸 저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은 좀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홀짝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홀짝 게임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2번도 이길 수 있고, 3번도 이길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 이긴 거 다 쌓인 걸 한 번만 져도 다 잃는다고 쳤을 땐 이 홀짝 게임을 계속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도 저는 확률이라 생각을 하고, 1월, 2월이 잘 됐으니까 3월도 뭐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3월까지 잘 되길 바라면서 3월에도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3월의 목표는 2월 수익금보다 훨씬 더 낮게 잡아가지고 만약에 3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이런 목표치를 잘 채우게 된다면 3월, 4월 뭐 안 좋았다가 다시 5월이나 6월 올라갈 때 다시 목표를 늘려가지고 얼마든지 목표는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1월, 2월에 무지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이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오는 것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3월 목표를 두세 개 정도로 잡겠습니다. 뭐 단순히 작년처럼 지키자가 아니라 그냥 두세 개 정도 적당히 매매를 하면서 적당히 버는 것. 지금 많이 올라온 것들을 절대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일 새로운 기회, 지켜볼 만한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그 전에 고점을 또 뚫었지만 코스피는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캔들만 보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별로 좋지는 않고 신용잔고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더 이상 급등주의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기간에 수익금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출해야지 그게 돈이 된다는 것.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빼내가지고 나중에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좀 뭔가 열심히 매매를 한 것 같은데 수익금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관심주로 분류한 종목들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만원 이하가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벌써 이게 발견한 시점부터 10%나 올랐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종목도 아닌데 벌써 10%나 올라섰으며 당연히 발견한 시점부터 10%가 올랐다. 그 이상부터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거래대금가 최근 250을 신고가답게 오늘도 시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으로 저는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분류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딱 이것만 보고 있었다면 제가 이걸로 수익을 노려봤을 텐데 지금은 뭐 관찰할 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신경을 쓰진 못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요한 자리가 그 전에 고점인 89,100원인데 장중에 이 자리를 좀 가볍게 깨기는 했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다시 사들이면서 자 20만 주까지 나가다가 이게 장중에 거의 20만 주까지 이렇게 나가다가 오후대에서 20만 주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20만 주까지 어제 들어온 물량 거의 대부분이 나가긴 했지만 4만 주 남겨놓고 다시 순매수로 채워지고 있는데 또 고점까지 먹을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변화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고점까지 끌어올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89,100원을 회복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어차피 프로그램의 결정이긴 하겠지만 89,100원만 보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른 급등주들은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위치까지 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중요한 자리 근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수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LNF나 에코프로비엠, LNF도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을 때 갭이 높게 떴는데 당연히 손댈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매매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건 제 성격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손실을 입었다. 그건 좀 정신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많이 충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했으면 계속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뭐 30만원, 40만원 가든 말든 어차피 저에게는 유령 종목과 다름없으니까. LNF도 안 하고 에코프로 BM도 안 하고 뭐 항상 올라오는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수시로 보는 거래대금 화면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공략 가능한 상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MDS테크는 그 전에 고점인 3,310원을 다시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서 마감한다면 그때부터 공략을 시도할 것이며, 그리고 최근에 또 거래대금이 나온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이것도 자리 자체는 아주 쉽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이 8,920원, 8,900원과 거리가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자리 자체는 쉬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뭐 언제라도 프로그램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프로그램이 한 방에 나가긴 했지만 이 위에 있다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하루에 또 수십만 주씩 동원해서 주가를 고점까지 올렸을 때 그 프로그램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신고가 위치라서 이미 다 해먹은 것은 들어가는 것은 참고 이렇게 자리가 좀 쉬운 위치의 노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3월엔 하면서 적당한 수익금을 챙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오늘 KTCS가 거래대금이 3천억과 함께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나왔는데 오후에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뭐 윗꼬리가 정말 길어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뭐 한 4천원 중반대에 마감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몸통이 살아있으면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다음날의 눌림목입니다. 그 눌림목에서도 최소 10분 정도는 보면서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든 간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3% 이내로 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또 장중에 쉽게 뛰어오르기 때문에 초반에 덥석 무는 것보다 잘 빠지지 않는지, 하락으로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3%를 좀 쉽게 넘어가지 않는지, 위험한 하락이 나오는지만 잘 체크한다면 눌림목으로도 활용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월 시장 적당히 경계하면서 2월보다 낮은 수익금을 목표로 계획을 했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지킬 거 지키고 내가 아는 선에서만 잘 하다 보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대박도 터지고 그러니까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박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상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